작년 10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무려 9개월가량 길게 이어져 왔던 신태일 크루의 1심 선고 재판 결과가 7월 9일 드디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사건인 만큼 과연 재판부가 멤버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구체적인 결과와 선고 배경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멤버들의 형량부터 정리해보면 주범인 신태일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 남구와 로봉순 그리고 이상민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채널 계정을 제공한 이수리는 징역 3년 6개월, 방송 전반에 참여했던 이승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총 8명의 피고인 중 6명이 법정 구속되는 무거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반면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태희와 우길선 2명의 여성 멤버에게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구속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선고 재판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로봉수는 곧장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정 구속된 나머지 멤버들 역시 줄줄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기나긴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재판장의 분위기는 꽤나 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미 법정 구속되어 있던 신태일을 제외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나머지 멤버들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오랜만에 서로 만나 비교적 밝은 분위기로 인사를 나누며 입장했다고 합니다. 신태일의 긴급 체포 이후 사실상 크루가 와해되면서 멤버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길고 길었던 재판의 1심 선고일인 만큼 어느 정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만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방청석에는 유명 방송인들과 시청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100명 가까이 몰리면서 마치 결혼식장이나 정모를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후 2시경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고 재판부는 신태일에 대해 출연자를 직접 섭외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었는데요.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12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승희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같은 크루 소속으로 방송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점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수린에게 내려진 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신태일이 이수린의 채널을 이용해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채널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방송을 통해 징역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 번 토로한 적이 있는데 결국 우려하던 대로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남구 역시 최근 방송에서 눈물을 보이며 방송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표현한 적이 있었죠. 문제의 방송에서 남구가 보여준 아찔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남기기도 했던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재판에 출석했던 것 같습니다. 남구는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었는데 과거 여름 징역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인지 선고 당시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로봉수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동이나 장면을 계속 묘사하고 시켰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상민 역시 특정 자세를 유도하며 방송에 적극 가담한 점과 관련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받은 태희와 우길선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이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된 결과인데요. 특히 우길선은 대만 국적이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현재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모두 삭제한 상황으로 추후 근황이 확인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멤버들이 실제로 어떤 욕구를 느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해당 영상이 특정 욕구를 유발하거나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직접적인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화면에 후원 계좌를 띄우고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를 유입시켜 후원을 유도한 뒤 특정 행동을 시키며 조회수와 수익을 올린 일련의 과정 전체를 영리 목적으로 인정했는데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일부 멤버들의 주장 역시 여러 사람의 진술과 당시 정황상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멤버들이 행동을 지시하고 시범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멤버 전체의 공동 가담과 공모를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나이였던 점, 그리고 방송 상황상 피해자가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을 꼬집으며 사후 합의와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과 엄벌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진 막강한 전파성과 파급력, 그리고 시청자 중 어린 연령대도 포함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수많은 시민들의 엄벌 탄원서가 접수된 점 등이 모두 양형 사유에 묵직하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신태일과 신태일 크루의 엄벌 탄원서 제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몇 차례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게 효과가 있겠냐, 판사가 읽기나 하겠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신태일 크루의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이 드러난 셈이죠. 이번 신태일 크루의 1심 선고 결과는 현재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카광 등 다른 인터넷 방송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신태일 방송 당시 특정 미션을 유도하기 위해 후원금을 냈다가 검찰로 송치된 시청자들 역시 이번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줄줄이 소환되어 구약식 처분이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멤버들을 제외하고 실형이 선고된 멤버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형량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 과정에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태일의 지난 사건들을 총정리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이며 중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빠르게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